김영수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입니다. 69년을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입니다. 그녀는 이불을 개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놓인 운동화 2켤레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들 내외의 것입니다. 벌써 석 달째입니다. 잠깐만 신세 질려 라던 며느리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영수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옆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가득합니다. 다름 아닌 월세를 받는 날입니다. 이 상가 주택은 전부 그녀 것입니다. 언 40년 동안 시장에서 장사하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며느리 정수진이 머리를 풀어헤친 채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39살인 며느리는 젊고 예쁜 얼굴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애교가 많았습니다. 시어머니 손을 꼭 잡고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서요. 정말 죄송해요. 조금만 있다 나갈게요. 그때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밥은 먹었니? 아직이요. 저희 걱정은 마세요. 수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영순이 어제 사온 우유를 꺼내 마십니다. 컵에 따르지도 않고 팩째 입에 대고 말입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쏟아지고 그릇을 닦으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뭔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태도, 말투, 눈빛이 말입니다. 어머니, 오늘 관리비 내시는 날이죠? 수진이 물었습니다. 이마저도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처음 왔을 때처럼 조심스럽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저희도 보탤게요. 얼마나 나왔어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보태겠다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 석 달 동안 생활비를 단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45살 그녀의 외아들입니다. 얼굴이 수척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실직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아침 차려주실 거예요. 응, 기다려. 영수는 냉장고에서 계란과 김치를 꺼냅니다. 그리고 프라이팬을 올리고 불을 켰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부엌에 퍼집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수진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손을 영순의 어깨에 올립니다. 괜찮아. 저희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 다 알아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조금만이라는 말을 벌써 몇 번째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수는 식탁에 밥을 차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마주 앉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안 드세요. 나는 나중에 먹을게. 사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요즘 자주 그랬습니다.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영수는 1층 상가로 내려갔습니다. 옷가게를 운영하는 세입자의 월세를 받으러 온 것입니다. 사장님, 저 왔어요. 아, 사모님. 기다렸어요. 세입자는 바로 봉투를 건넸습니다. 영수는 돈을 세지 않고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믿어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모님 며느님이 지난주에 오셨더라고요. 뭐? 월세 일부를 미리 달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병원비 때문이라고. 영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얼마나 가져갔어요? 30만 원이요. 사모님 허락 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녀는 벙진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계단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올라갑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괜찮아, 곧 끝나.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영수는 신발을 벗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전화를 끊고 돌아봅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수진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영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을. 세입자한테 돈 받아갔다며? 아, 그거요? 어머니 병원비 보태드리려고 했어요. 나 병원 안 갔어. 곧 가실 것 같아서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영수는 한 발 다가섰습니다. 내가 언제 깜빡했어? 민호 오빠한테 자꾸 여쭤보시니까요. 어머니, 요즘 많이 그러시잖아요. 수진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방문을 잠그고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며느리를 자신이 혹시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시장 장사를 하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요.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들어옵니다. 영수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퍼져나갑니다. 며느리가 노리는 건 월세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일궈낸 재산, 집, 어쩌면 삶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영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과하게 생각하는 건지 몰라도 마냥 당하지 않겠습니다. 아침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영수는 국을 끓이며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수지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생활비 말인데. 아, 그거요. 죄송해요. 민호 오빠가 아직 일을 구하고 있는 중이라 여유가 없어서요. 그래도 석 달이 넘었잖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취직될 거예요. 영수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언제나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세입자한테서 받아간 돈.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찰나였지만 영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정말 어머니 위해서였어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셔서 병원비로 쓰시라고. 내가 돈 달라고 했니? 안 달라고 하셔도 자식 된 도리로 챙겨야죠.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영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아들 민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요? 아니야, 아무 일도. 영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민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우리 때문에 어머니가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 어머니, 저희가 빨리 나가도록 할게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알아차렸습니다. 아들이 자신보다 아내의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을.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관리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금액이 높았습니다. 수도세가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수진아, 요즘 물 많이 쓰니? 아니요, 평소처럼 써요. 근데 수도세가 많이 나왔네. 어머니가 설거지 하실 때 물 계속 틀어놓으시잖아요. 영수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어제도 가스불 끄는 거 깜빡하셨잖아요. 제가 끌어갔어요. 영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랬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현관문도 2번이나 열쇠 꽂아 놓으신 채로 나가셨어요. 내가 네. 민호 오빠도 봤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영순의 마음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저녁에 아들과 단둘이 있을 때였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정말 그렇게 깜빡거리니? 어머니,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난 멀쩡한데. 수진이가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영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안 가. 어머니, 병원 갈 필요 없어.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걱정이 아니라 의심이었습니다. 이틀 후 영수는 1층 세입자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모님 며느님이 또 오셨더라고요. 또요? 네. 이번엔 50만 원 달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병원 검사비라고. 영수는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제가 안 드렸어요. 이상해서요.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수는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수지는 거실에서 쇼핑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1층 세입자한테 또 돈 달라고 했다며? 수진이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필요하시잖아요. 난 병원 안 간다니까. 가셔야 해요. 요즘 상태가 안 좋으세요. 내 상태는 내가 알아.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영순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요즘 이상하세요. 뭐가 이상해?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약속을 잊으시고 밤에 이상한 행동도 하세요. 나 그런 적 없어. 민호 오빠도 알아요. 어머니가 새벽에 혼자 중얼거리시는 거.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아니에요.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수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따뜻함이 사라졌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냥 병원 한번 가세요. 우리도 편하고 어머니도 편하잖아요. 그 순간 영수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난 안 가. 어머니, 내 집에서 나가. 영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수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당장 나가라고. 민호 오빠,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민호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오빠 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세요. 민호가 영순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민호야, 얘가 나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어머니, 일단 방에서 좀 쉬세요. 제가 차 끓여드릴게요. 아들은 어머니를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영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영수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복도 너머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어머니 정말 이상해요.
빨리 병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알았어. 내가 내일 약속 잡을게. 영수는 길을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습니다. 평생 악착같이 일해서 모은 재산입니다. 이 집은 그녀의 피와 땀입니다. 새벽 3시 영수는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장사 시절 거래처 연락처가 빼곡합니다. 그 안에서 한 장의 명함을 찾아냈습니다. 변호사 박지연. 20년 전 시장에서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대학생이었을 때 영수는 장학금을 보탰습니다. 지연이한테 연락해야겠어. 영수는 명함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싸움을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싸워야 합니다. 영수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번엔 눈을 감았습니다. 얕은 잠이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시장에 서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자신이 손님을 맞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지만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영수는 명함을 손에 쥔 채 잠들었습니다. 손가락에 명함 모서리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20년 만의 연락입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혼자 먹어. 어머니, 어제 일은 잊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1시간 후 영수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간 모양입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명함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법률사무소 정희입니다. 박지연 변호사님 계신가요?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김영순입니다. 오래전에 알던 사이예요.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순 이모님, 지연아, 나야. 세상에 이모님. 얼마만이에요? 목소리에 반가움이 가득했습니다. 영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연아,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지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영수는 지난 석 달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가 세입자에게서 돈을 받아간 일,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는 일, 아들마저 자신을 의심하는 일까지. 이모님 당장 만나야겠어요. 제가 지금 갈게요. 고맙다, 지연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수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낯선 여자가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소개할 분이 있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낯선 여자가 밝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버 케어 센터에서 나온 박미선이라고 해요. 무슨 센터요?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하는 곳이에요. 며느님께서 연락 주셔서 왔어요. 영수는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은 눈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기 힘드실까봐 상담 선생님을 모셔왔어요. 난 필요 없어. 어머니, 그냥 한번 상담만 받아보세요. 박미선이 다가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간단한 검사만 할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난 안 해. 어머니, 제발요. 민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겼습니다. 영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걱정과 피곤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알겠다. 하면 되지. 영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미선이 옆에 앉으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먼저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죠? 2025년 10월 1일. 아드님 성함은요? 김민호.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영수는 모두 대답했습니다.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박미선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밤에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혼자 중얼거리시고 그런 적 없어. 있어요. 제가 들었어요. 영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하면 할수록 더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시고 약속도 잊으세요. 박미선이 메모했습니다. 영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느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했습니다. 영순이 새벽에 현관문을 두드렸다는 거짓말,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렸다는 거짓말, 세입자 이름을 까먹었다는 거짓말.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어르신,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난 멀쩡해요. 증상이 초기일 수 있어요. 빨리 발견하면 늦출 수 있어요. 영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싫어요. 안 가요. 어머니,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영수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우리가 어머니 걱정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넌 며느리 말만 믿는구나. 당연하죠. 수진이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영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영순마저 놀라 일어났습니다.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왔는데요. 무슨 신고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폭력적이라는 신고였습니다. 네? 영수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박미선이 나섰습니다. 제가 신고했어요. 어르신이 며느님을 때리려고 하셨어요. 거짓말이에요. 영순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박미선을 보고 있었습니다.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미선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영순이 갑자기 화를 내며 며느리에게 손을 들었다고 치매 증상이 의심된다고. 어르신, 병원에 가셔야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영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난 안 가요. 나 멀쩡해요. 진정하세요. 검사만 받으시면 돼요. 싫어요. 영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경찰관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영수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계획이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자신을 정신병자로 만들려는 치밀한 계획. 잠깐만요. 영수는 손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멈췄습니다. 좋아요. 병원 가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변호사랑 같이 갈게요.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미선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왜 변호사까지?
내 권리 아니니? 나도 보호받을 권리 있어.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영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지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지금 당장 와줄래? 경찰이 왔어. 네, 이모님. 주소 보내주세요.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수는 모두를 돌아보았습니다. 변호사 올 때까지 기다리죠. 수진이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민호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박미선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20분 후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영순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모님. 박지현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예전보다 나이 들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지연아,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영수는 힘이 났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박지현이 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경찰관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지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미선을 보았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실버 케어센터 직원이시라고요. 신분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미선은 망설였습니다. 가방을 뒤적이더니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박지연은 신분증을 받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했습니다. 실버 케어센터라는 곳이 없는데요. 네, 사업자 등록도 안 되어 있네요. 혹시 무허가 시설인가요? 박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분 작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 받으셨네요.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영수는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싸움의 판이 뒤집혔습니다. 경찰관이 박미선에게 다가섰습니다. 신분 사칭입니까? 아니에요. 오해예요. 박미선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분과는 어떤 관계죠? 경찰관이 수진을 가리켰습니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냥 아는 사이예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박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친구예요. 학교 동창이에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복지사 행세를 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미선은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녀는 도망가려는 듯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저희랑 같이 가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놓으세요. 박미선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박지연이 영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모님 앉으세요. 이제 괜찮아요. 영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호가 망연자실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오빠, 나도 몰랐어. 수진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민호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몰랐다고? 내가 불렀잖아. 미선이가 도와준다고 해서. 도와준다고?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경찰관은 박미선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박지연은 수진을 마주 봤습니다. 며느님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전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럼 왜 전과자를 집으로 불렀죠?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입자에게서 돈을 받아간 것도 설명이 필요해요. 그건 시어머님을 치매 환자로 몰아간 것도요. 영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지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님 경찰 조사에 협조하실 거죠? 그래야겠지. 민호가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한 거야? 오빠 아니야. 정말 오해야. 오해가 아닌 뭔데? 설명해봐. 수진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미선이 모든 걸 자백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영순과 박지연은 경찰서에 갔습니다. 형사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어르신, 큰일 날 뻔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건이 조직이 묶여 있어요. 박미선은 단독 범행이 아닙니다. 영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형사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노인들을 타겟으로 하는 사기 조직이에요. 치매로 몰아서 성년 후견인을 세우고 재산을 빼앗는 수법입니다. 그럼 우리 며느리도? 조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며느님이 조직원인지 아니면 이용당한 건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영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조직 전체를 잡으려면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으세요? 뭘 하면 되죠? 미끼가 되어주세요. 영수는 박지연을 보았습니다. 박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보호할게요. 영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하죠. 다른 노인들이 당하지 않게. 사흘 후 영수는 다시 집에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나가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 리모델링 지원 사업 담당자입니다. 리모델링이요? 네. 노후 건물 수리비를 지원해 드려요. 무료로요. 영수는 남자를 들여보냈습니다. 그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건물 상태가 좋지 않네요. 지원 대상입니다. 그래요? 서류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남자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거 위임장 아니에요? 형식상 필요한 거예요. 내 건물을 통째로 넘기는 서류잖아요.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해하신 거예요. 여기 명시되어 있어요. 영수는 조항을 가리켰습니다. 남자는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그냥 사인하세요. 다 어르신 위해서예요. 난 안 해요. 그때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베란다에서 현관에서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황민석 씨 체포합니다. 남자는 달아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형사가 영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수고하셨어요. 이 사람도 조직원이에요? 네. 브로커입니다. 요양병원 원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영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찰은 황민석의 휴대폰과 서류 가방을 압수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명의 노인 명단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뉴스에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노인 대상 사기 조직 검거. 피해자 100여 명 추정. 영수는 뉴스를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옆에는 박지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모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구제됐어요. 난 그냥 내 재산 지킨 것뿐이야. 박지연이 웃었습니다. 요양병원 원장도 구속됐어요. 수십 명이 연루되어 있었어요. 며느리는 조직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공범으로 조사받고 있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어떻게 지내니? 충격받았지만 일 찾고 있대요. 그래야지.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긴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겼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계약서를 읽는 능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뚝심. 그것들이 그녀를 지켜냈습니다. 이모님 이제 편히 쉬세요. 아직 쉴 때 아니야. 영수는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뭐 하세요? 저녁 준비해야지. 지연이 저녁 먹고 가. 제가 도와드릴게요. 두 사람은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칼질 소리, 물 흐르는 소리, 가스불 켜지는 소리.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이었습니다. 영수는 웃었습니다. 싸움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영수는 창가에 서서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1층 상가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엄마 밥상. 그녀가 직접 지은 이름입니다. 어머니, 손님 오셨어요. 아래층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민호가 홀에서 손님을 맞고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이 그을렸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한 흔적입니다. 어서 오세요. 영순이 손님을 맞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입니다. 사장님, 오늘도 백반 주세요. 금방 가져다 줄게요. 영수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스레인지에 찌개가 끓고 있었습니다. 밥솥에서 김이 올랐습니다. 민호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내가 현장 일하느라 힘들잖니.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아들은 그릇을 꺼냈습니다. 밥을 담고 반찬을 올렸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민호야, 네, 어머니. 오늘 현장은 어땠니? 좋았어요. 팀장님이 칭찬하셨어요. 민호가 웃었습니다. 예전과 다른 웃음이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인테리어 회사로 정식 입사해요. 그래? 잘 됐다. 영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신을 못 차렸었죠. 이제 됐어. 지나간 일이야. 수진이 일로 왈가불가 하는 건 이젠 그만하자. 내가 정신 차린 게 중요해.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기 공범이었지만 주도적 역할은 아니었습니다. 재판부는 정상을 참작했습니다. 이혼 서류에는 이미 도장이 찍혔습니다. 이후 민호는 막노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갔습니다. 저녁에는 식당 일을 도왔습니다. 처음으로 번 돈을 어머니께 드렸을 때 영수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받으세요. 제 생활비예요. 내가 써. 싫어요.
저 때문에 고생하셨잖아요. 민호는 억지로 돈을 어머니 손에 쥐어줬습니다. 영수는 그제야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났습니다. 손님들이 하나 둘 나갔습니다. 수고했어. 좀 쉬어. 어머니도 쉬세요. 민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영수는 물 한 잔을 따라줬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하나만 물어볼게. 네, 넘어지는 게 실패일까?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럼 뭐가 실패니? 다시 안 일어서는 게요. 영순이 웃었습니다. 맞아. 내가 그걸 알게 돼서 다행이야. 민호도 웃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이모님 안녕하세요. 지연아, 어서 와. 밥 먹었니? 아직이요. 앉아. 금방 차려줄게. 영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박지연이 민호 옆에 앉았습니다. 민호 씨 요즘 어때요? 좋아요. 일도 재밌고. 다행이네요. 잠시 후 영순이 밥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치찌개, 제육볶음, 계란말이, 나물 3가지. 이모님 너무 많아요. 많이 먹어야지. 일하느라 고생했잖아. 박지연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찌개를 한 입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영순이 옆에 앉았습니다. 지연아, 사건은 다 정리됐니? 네. 조직원 전부 기소됐어요. 요양병원 원장은 실형 선고 받았어요. 피해자들은? 대부분 재산 돌려받았어요. 이모님 덕분이에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그냥 내 것 지켰을 뿐이야.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포기하셨거든요. 박지연이 말했습니다. 이모님 사건이 뉴스에 나간 후로 비슷한 피해 신고가 많이 들어왔어요. 다들 용기를 얻으신 거예요. 영수는 차를 마셨습니다. 난 그저 무서웠어. 내 집 빼앗길까 봐. 그 무서움을 이겨낸 게 대단한 거예요. 저녁 무렵 영수는 2층 베란다에 나왔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민호가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생각하세요? 옛날 생각. 시장 다니시던 때요? 응. 그때도 힘들었지. 하지만 재밌었어. 영수는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물건 사가면 뿌듯했어. 내 손으로 번 돈이 쌓이는 게 좋았고. 지금도 그러시잖아요. 그래. 달라진 게 없어. 민호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뭘? 다시 일어서는 법요. 영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호야, 우는 거 아니야. 안 울어요. 그래. 우리 아들 다 컸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역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사기 조직 무너뜨린 69세 할머니 백반집 운영하며 새 삶. 영수는 신문을 읽고 접었습니다. 별것 아니라는 듯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식당은 손님으로 붐볐습니다. 시장 사람들, 동네 주민들,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까지. 사장님, 여기 백반 하나요. 금방 가져다 줄게요. 영수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예전 시장에서처럼. 민호는 홀을 돌며 물을 따랐습니다. 손님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영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호가 물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오늘 매출 좋았어요. 그래? 네.
이러다 확장해야 할 것 같아요. 영수는 웃었습니다. 천천히 하자. 급할 것 없어. 네, 어머니.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날들이 스쳐갔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0년 시장 장사가 가르쳐 준 것들이 있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 촉을 믿어야 한다는 것. 내 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스스로를 약자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 영수는 눈을 떴습니다. 민호가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민호야. 네, 어머니. 잘하고 있어. 어머니도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영수는 일어났습니다. 앞치마를 매만졌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자. 네, 어머니. 부엌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찌개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밥상에 하루가 계속됐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 싸우고 이기고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하루. 그리고 그 하루는 내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영수는 국자를 들었습니다. 찌개를 저었습니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계속 저어야 타지 않습니다. 계속 움직여야 식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지금도 엄마 밥상을 운영합니다. 이른이 가까운 나이지만 여전히 정정합니다. 민호는 인테리어 회사에서 팀장이 됐습니다. 주말에는 식당을 돕습니다. 박지연은 노인권익보호 변호사로 활동합니다. 영순의 사건 이후 많은 어르신들을 도왔습니다. 수지는 출소 후 다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소식이 없습니다. 사기 조직은 완전히 해체됐습니다. 100여 명의 피해자가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영순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탔습니다.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평범하게 삽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봅니다. 손님을 맞고 밥을 짓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느 날 젊은 여자가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할머니도 비슷한 일 당하셨어요. 그래? 사장님 기사 보고 용기 얻었어요. 싸우기로 했어요. 영수는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생각했어. 포기하지 마. 네. 절대 포기 안 할게요. 여자는 울먹이며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약한 사람들을 노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해 보여도 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늙어 보여도 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삶이 가르쳐준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수는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늘도 손님이 기다립니다. 오늘도 밥을 지어야 합니다. 평생 해온 일입니다. 앞으로도 할 일입니다. 그녀는 웃으며 불을 켰습니다. 삶은 계속됩니다.